이번에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를 내놓을 때 새로운 비장의 무기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AMD 에픽에서는 되어 있지 않은 네, 안녕하십니까.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사파이어 래피즈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인텔의 서버용 CPU이죠. 지난 1월 초에 인텔의 발표에 의해서 드디어 AMD의 에픽 시리즈를 물리칠 새로운 서버용 CPU 제온 시리즈가 등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실 이 서버용 CPU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저희는 이제 PC 데스크톱용을 많이 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약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좀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AMD가 가지지 않은 인텔이 새로 시도한 상당히 신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개의 타일 구조로서 이렇게 딱 접합해가지고 EMIB, 이 인터포징 기술을 이용한 사파이어 래피즈가 드디어 연기에 연기를 계속하다가 출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매번 연기를 할 때마다 출시하지 못할 만큼의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던 건데, 어쨌든 이렇게 사파이어 래피즈의 출시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서버 쪽에서 이 CPU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이 업체들, 고객사들이 계속 이걸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그냥 AMD로 갈아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AMD가 좀 이렇게 포션을 많이 먹은 것도 있죠. 여러분, 서버에 들어가는 CPU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물론 GPU, 이제 폰테베큐 얘기도 나왔지만 오늘은 CPU에만 집중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할 때, 아니면 여러분 은행 서버라든가 기업의 전체 조직, 이메일 서비스, 플랫폼,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거대한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서버 CPU와 관련해서는 우리 일반 데스크톱용 CPU와 상당히 많은 피처들이 있습니다. 일단 서버 자체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동시 접속해서 이거를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어 수가 굉장히 많고 스레드도 많이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메모리 같은 부분도 우리가 에러 커렉션 코드라고 하잖아요. ECC, D램에다가 ECC를 적용해서 메모리에 한 개의 빛이 뭔가 에러가 났다, 그러니까 로직적으로 어떠한 이제 처리 중에 0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잘못해서 1로 표기가 되면은 PC 데스크톱에서는 그냥 윈도우가 빠방 하고 멈춘다거나 이런 문제로 그냥 끝날 수가 있겠지만,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서버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빛은 무조건 고치게끔 해밍 코드라든가 다양한 그런 ECC를 적용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SECDD라고 하죠. Single Error Correction, Double Error Detection, 두 개의 에러가 발생하면은 일단 에러가 났다라고 알려주는 이러한 ECC 메모리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쓰는 D램 용량에다가 조금 더 이 스페어 용량을 더 붙여가지고 에러까지 고치거나 에러가 생겼다고 알려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싼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메일을 우리가 저녁 6시 땡 하면은 이메일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잖아요. 새벽 동안 계속 게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은행 이체도 이제 점검 시간이 있긴 하지만 거의 24시간 풀로 돌아갑니다. 세계 모든 곳곳에 있는 이러한 서버용 컴퓨터, 서버의 경우에는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물론 대체 자원이 있긴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는 계속 돌아가는 걸 연도합니다. 그리고 코어들이 100% 성능을 계속 돌아가게끔을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PC 데스크톱이 전력이라든가 클락이 조금 더 높습니다. 서버는 조금 더 낮추면서 전력 요구사항이 조금 더 낮게 돼서 열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스펙을 맞춰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서버용 CPU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축되면은 그 플랫폼을 구축해서 계속 이제 갈아 끼우는 형태로 유지보수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미 인텔이 거의 90% 이상을 잡아먹고 있던 서버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가 계속 연기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업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AMD의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커터 단위로 본 게 되겠는데요. 빨간색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데스크톱용 이 CPU, 그리고 모바일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이제 노트북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텔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공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면서 이 점유율을 내준 상황이었죠. 그런데 유난히 아래쪽에서 시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서버 쪽이죠. 저 회색 부분. 서버 쪽에서는 거의 이제 1%, 2%에 가까웠던 것이 이제 최근 그나마 이제 10%대로 올라왔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15%, 19%까지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20%에 육박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사파이어 래피즈의 출시 연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물론 AMD가 성능을 많이 끌어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제노와 밀란 이런 것들 출시하면서 상당히 짱짱한 성능을 내주는 서버 CPU를 공급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파이어 래피즈의 계속적인 출시 연기가 문제가 되었고, 이 사파이어 래피즈의 출시가 안 되다 보니까 PCIe Gen5, DDR5 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메모리 수요까지 급감하면서 지금 메모리 시장도 같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 기사에서 메모리가 다시 이제 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서버용 CPU가 다시 공급된다, 그리고 인텔이 이 90% 가량의 이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서버 시장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CPU 쪽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쪽 DDR5까지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다시 좀 호황기로 누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은 제일 최신 그러니까 2022년도 3분기까지를 보면
보면은 서버 시장 보면은 AMD가 17.5%까지 올라왔다라고 하죠. 그리고 인텔은 반대로 82.5%.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따라온 거예요. 1% 2% 하다가 지금 10몇 %니까 2, 3년의 기간 동안에 사파이어 FPGA의 출시가 연기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AMD가 밀란과 제노아를 내놓으면서 에픽 프로세서에 이제 짱짱한 커버를 쳤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이유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벤치마크가 벌써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로 떴거든요. AMD의 96코어 에픽 제노아 CPU가 이번에 나온 인텔 제온 사파이어 레피즈 플래그십보다 70%나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온 제노아보다 인텔이 70% 느리다라는 겁니다. 계속 연기해서 결국 나왔는데 느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저 끝에 있는 2S 모드라는 것에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요거는 서버도 홈에서 이 벤치마크를 실제로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려서 2S 모드, 2소켓 모드입니다. 데스크톱 모드에는 이제 우리가 CPU를 하나만 꽂잖아요. 근데 서버용에는 2개 이상을 꽂을 수가 있어요. 이 지금 2S 모드라는 거는 이 전체 메인보드에 굉장히 여러 가지 PCI Gen 5 레인들이 많고 DDR도 여러 가지 꽂을 수 있는 슬롯이 많은데 CPU도 2개를 꽂는 소켓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에픽 9654, 그러니까 96코어짜리를 2개 썼다라는 거니까 거의 200코어에 가까운 숫자의 코어 수를 때려 박은 게 되겠고요. 이번에 나온 사파이어 FPGA의 가장 플래그십 같은 경우에는 56코어니까 그거의 2배면은 112개의 코어를 썼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최근 나온 이제 까만색 인텔 부분이 이전에 나왔던 제노아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리눅스 커널 컴파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비교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7집으로 이제 압축하는 것도 비교를 해보면은 맨 위에 1, 2, 3위가 전부 다 에픽, 그러니까 AMD고, 그 다음부터 듀얼 플래티넘 8490H, 저게 이제 인텔이죠. 요러한 테스트 결과가 전부 다 투소켓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투소켓 모드에서 벤치마크를 할 수 있죠. 근데 단순히 이것만으로도 이번 인텔 진짜 구리네, 뭐 별거 없네, 결국 뭐 공정 해결 못하더니 늦어졌네, 이렇게 성급하게 결단을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버용 CPU 같은 경우에는 소켓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켓이 4개인 경우도 있어요. CPU를 4개를 꽂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는 지금 4S에서 8S 8개의 소켓까지 꽂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8소켓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인텔의 코어 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2소켓 모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에픽이 코어 수가 훨씬 많고 성도 훨씬 더 잘 나온다, 이렇게 단순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2소켓의 서버가 굉장히 잘 많이 나갑니다. 이쪽 부분이 서버 이제 중소 서버라든가 아니면 이제 컴퓨테이션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소켓 모드 자체가 인텔은 2S, 4S, 8S 지금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저게 토폴로지를 정해서 각각의 이 소켓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UPI라는 기술을 또 적용을 하고 있죠. 물론 토폴로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네들끼리 이제 네트워킹에 대한 이제 트래픽이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더 많은 코어 수를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췄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어 수는 그렇다고 치고, 코어 수는 이제 뭐 소켓으로 늘릴 수가 있다. 근데 코어 수가 많으면은 2소켓 모드 기준으로 해서는 AMD가 더 앞선다라고 하는데, AMD를 이기려면 소켓을 늘린 비싼 걸 사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이번에 인텔이 사파이어 레피즈를 내놓을 때 새로운 비장의 무기를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AMD 에픽에서는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가속기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때려박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컴퓨터를 가장 많이 쓰는 거, 서버에서 쓴다라는 건 뭔가를 계산을 하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그걸 CPU로도 할 수 있고 엔비디아나 AMD의 GPU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쓰입니다. 서버도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의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걸 빨리빨리 처리해서 분산해서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럼 이거를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반도체 플랫폼에서 이 어떤 IP 측면에서 혹은 SoC 측면에서 가속기라고 부르는 것들은 말 그대로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 장치라는 건데, 우리가 그냥 페달 밟아서 속도를 빡 올린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기능만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하드웨어 로직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AI 가속기, AI 엑셀러레이터라면은 AI에서 주로 사용하는 뭐 시그모이드 함수라든가 어떤 이제 추론 함수라든가 그런 함수들만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막 때려박은, 예를 들어 테슬라의 도저 컴퓨터에 있는 AI 가속기, 요런 거 같은 게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인텔은 지금 저기 AI에 많이 쓸 수 있는 Advanced Matrix Extension, 저 AMX 거 이전부터 텐서플로우랑 협력해가지고 AI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5G라든가 인메모리 애널리틱스, 그리고 데이터 스트리밍을 할 때도 이제 우리가 코덱 있잖아요. 인코딩, 디코딩 할 때 그걸 빨리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거. 사실 유튜브도 제가 알기로는 서버를 구축할 때 영상을 빨리 인코딩하고 빨리 디코딩 하려고 CPU와 GPU를 그냥 막 때려박는 게 아니라 전용 코덱을 빠르게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는 가속기를 하드웨어적으로 따로 탑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QAT 같은 퀵 어시스트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압축을 한다라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하드웨어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가속기를 때려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범용적인 쓸모뿐만 아니라 AI 연산에서도, 그리고 5G나 네트워크 스토리지, 데이터 분석, 하이퍼포먼스 컴퓨팅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라고 하는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CPU 코어 개수나 그것들의 성능 자체를 보지 말고 이러한 가속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은 너네가 서버를 운영할 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텔의 액셀러레이터 엔진 중에서 저런 QAT, DLB, DSA, IAA 이러한 여러 가지 이 기능들 중에서 온디맨드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가 SKU라고 하죠. 이 라인업의 이제 개수들. 이번에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이름으로 나온 CPU의 다양한 개수들이 거의 50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중에서 어떤 거는 액셀러레이터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이 액셀러레이터도 하드웨어 물리적으로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또 있는데, 이거 자체를 일단은 다 탑재를 해놓고 너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API를 안 쓸 거면은 안 써도 된다. 그만큼 돈을 쓰지 말아요. 쓰는 만큼만 쓰세요. 라는 온디맨드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인텔에서 설명하기로는 우리가 흔히 경영 용어로서 CAPEX, OPEX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뭔가를 이제 이익을 환수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고정 비용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 CPU 서버 같은 게 그렇죠. 제가 스타트업 사장인데 스타트업을 열고 그럼 처음에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 수입은 없지만 서버를 구축하는데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일단 다 써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처음부터 비싼 서버를 막 그냥 지불하고 사는 게 아니라 특정 CPU를 사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액셀러레이터 기능들은 끄고 돈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유지보수 관점에서 그냥 운영비로서 이거를 OPEX로서 환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를 운영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걸 CAPEX에서 OPEX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전부 다 플랫폼을 다 갖추어 놓고 팔지만 서비스를 다 지원 안 하겠다. 다만 돈을 지불하면은, 그리고 너네가 쓴 만큼만 돈을 얻어받겠다라는 약간 서비스 개념의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실제로 서버도 홈에서 자기들 이제 서버를 통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측정을 해봤는데 맨 밑에 있는 게 QAT 관련해서 액셀러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고, 그 다음에 AMD인데 가속기를 쓰면은 AMD보다 빠릅니다. 이거는 일례가 되겠지만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혹은 서버를 구축하시려는 분들이 자신들이 연산을 하고 싶은, 나는 뭐 AI 연구자야. 그래서 AI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해. 아니면 나는 인코딩, 디코딩, 코덱 부분을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 이런 액셀러레이터를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만큼 비용을 잘 관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사파이어 레피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다룰 건데, 뭐 DDR5, PCI Gen 5, 그리고 최근에 이제 CXL 1.1도 그렇고 UPI 2.0으로 소켓을 다 엮는 거라든지 새로운 세대가 제시가 되면서 인터페이스에 따른 더 빠른 속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체가 전체적으로 뒤바뀌었죠. 플랫폼 자체의 시장이 새로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메모리 쪽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가 됐는데, 인텔이 뭐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인텔은 서버에서 진짜 최강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당기고 있는 인텔이고요. 아무리 인텔이 힘들다고 해도 지금 뭐 삼성과 인텔 계속 이제 매출 순위 기준으로 해서 반도체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업이 인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버 시장에서 아직 AMD가 20%보다 못한 점유율을 가진 상황에서 이렇게 강력한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들고 나온 인텔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점유율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인텔이 계속 PCI 익스프레스 시장도 계속 세대를 빠르게 변화시키려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CXL 같은 것도 드라이브 하고, 이런 플랫폼 기준에서의 어떤 표준 변화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플랫폼을 빠르게 변화를 시킨 다음에 그로서 자신들이 빨리빨리 구현을 해서 그 주도권을, 그리고 벤더들을 같이 땡겨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공정 문제로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 인텔이라고 보고 있지만도 점차 자신의 명성을 다시 찾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번 서버용 CPU 발표를 통해서 알아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인텔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비장의 무기를 출시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또 화랑을 이뤄내게 될지, 아니면 AMD가 또 반격의 상품으로서 서버 시장을 야금야금 먹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한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